네. 네, 시간 10시 7분. 제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맡아서 하는 주제는 레버리지라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레버리지라는 말을 뉴스킨 와서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뉴스킨만 하면 레버리지가 그냥 일어나는 줄 알고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뉴스킨 하면 레버리지가 생기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레버리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많이들 보셨죠? 네, 론모어의 책에 보면 앞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그게 바로 레버리지다. 뉴스킨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의 비밀은 레버리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뉴스킨 안에서 적용시킬 때 내가 부의 비밀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라고 책 표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 돈은 어떻게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뉴스킨 알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 어떻게 벌어? 하면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에 가야지. 아니면 거기 있다가 좀 강 큰 놈들은 자영업 차려가지고 내 사업한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버는 게 돈의 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게 99%의 사람이지만, 진짜 돈은 보이지 않는 5%가 번다는 걸 사실 스캔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어, 넘겨보겠습니다. 론모어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삶을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만일 당신이 부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다. 엄청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30대 백만장자라 그런지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당신은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인데 왜 당신은 스스로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가? 라고 론모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스킨을 하라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당하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둘밖에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왜 너는 그런 삶을 허용하느냐라는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거든요.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뉴스킨에서 레버리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열심히 일한 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일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관점을 바꾸지 못한 게 억울했어야 하는데 뉴스킨 하면서도 뉴스킨만 하면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하시면서 많이들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내 관점을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뉴스킨 한다고 레버리지가 일어나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열심히 그냥 직장만 다니는 너희들이 되게 바보야라는 식의 리크루팅 굉장히 나쁘다 하잖아요. 남을 폄하하는 말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식의 말 굉장히 오만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뉴스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 다른 쪽에 열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사노? 싫어하는 것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론모어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슴 떨리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 좋아하는 것에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책을 처음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느꼈을 텐데, 뉴스킨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사실 레버리지를, 뉴스킨이 아니어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여기 보면 초점을 명확히 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나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라.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음악으로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로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타고난 1%들이 하는, 저는 그런 1%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스킨에 감사하고 있는 거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전이 없다.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포기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죠. 단기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공경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30대 백만장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빨리 나와버렸네요. 이런 피라미드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기 노력,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레버리지 하는 사람이고, 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바글바글 95%가 있어요. 이들이 노력, 혁신, 열심히, 최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영어가 끝까지 안 써졌는데, It's not the way to success.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혁신하는 게. 무엇이어야 하냐면 노력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사실 더 필요한 것은 목표와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슴 뛰는 꿈. 뭔가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하려고 사실 뉴스킨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내 꿈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 도구로 뉴스킨을 선택한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뉴스킨을 하다 보면 나의 목표와 나의 비전, 내가 살고 싶은 꿈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 가슴 뛰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석세스 포뮬러를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석세스 포뮬러의 리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샌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기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저희가 다 사업자니까 뉴스캔 스토리를 알잖아요. 거창한 사무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낡고 초라한 사무실에서 제품들을 막 쌓아놓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창고가 부서져가지고 제품이 바르르 다 쏟아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었대요. 사실 그 초창기에는 돈도 벌기 어렵고 굉장히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나마 있던 제품이 다 쏟아져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에서 왜 이렇게 힘드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샌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론이 사무실을 옮기라는 그런 뜻이야. 우리 더 큰 사무실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샌디가 하는 걸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죠.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니의 꿈이 뉴스킨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가 되는 게 아니었고 로니의 꿈은 선의의 힘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지키다 보니 뉴스킨이 커져간다라는 거를 사실 컨벤션 가면 많이 느끼죠. 이 사람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부메랑 효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리드다. 라고 로니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꿈과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이게 컨벤션에 나왔던 장면인데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새삼 다시 와닿는 거예요. 로니에게 조지훈 대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진짜 많이 존재하는데 좋은 말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로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짧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랑하기에도 바쁘고 인생은 짧다. 우리는 내일을 꿈꾸느라고 바빠요. 인생은 짧아요. 뉴스캔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 맞아 어렴풋이 제가 느꼈는데 레버리지라는 거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한 주제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글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설명하는 데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E와 S 사분면의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거죠. E와 S 사분면의 뉴스킨을 하다 보면 사실 내 꿈을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면 사실 가슴이 설레고 벅차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설레는데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고 ESM 스킨을 하다 보면 사실 인생이 그렇게 낭비된다라는 거죠. 내가 뉴스킨에 사실 들어와서 추가 수입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바꾸고자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사분면으로의 이동, 레버리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더 깨닫게 됐습니다. 네, 석세스 포뮬러는 뉴스킨의 성공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해야 되고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다 해도 사실 그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뉴스킨 너무 감사하게도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에게 공식을 주죠. 꿈을 먼저 가지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믿어내는 것, 그리고 액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리드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꿈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뉴스킨에서도 성공 공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뉴스킨이 부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바꾸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꿈을 가지는 것.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이건 진짜 중요하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레버리지를 내려면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how to적인 방면에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레버리지를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꿈에 설레이는 LOI를 찾는 겁니다. 네, LOI가 진행이 되어야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제 아무리 매니아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 아무리 만지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탑지비를 매달 한다고 해서 레버리지가 나는 게 절대 아니죠. 사실 만지비를 할 때도 내가 어떤 만지비를 할 거냐, 팔아서 만지비를 하는 사람에게 절대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기 LOI를 담아서 만지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만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뉴스킨에서 가장 확실한 레버리지의 방법은 꿈에 설레일 수 있는 그런 LOI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고, 이게 제가 파청 사장님들과 전 이야기하다가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사장님, 이천제비 안정화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천제비 안정화만 되면 사업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맞죠. 이천제비가 안정화되면 사실 이천제비 고민 안 하고 내가 진짜 많이 그 LOI만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굉장히 앞뒤가 맞는 말일 것 같지만 완전한 오류고 완전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2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30만 원 받고 내 꿈에 미쳐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2000집이 안정화라는 건 핑계거리고 내가 내 꿈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로 2000집이 안정화부터 시킬게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확장을 내가 하는 것과 소비자 확장을 함께 하는 것 무엇이 빠를까요? 당연히 함께 하는 게 빠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매니아 소비자라고 해도 소비자 확장을 하는 걸 쉽게 보셨나요? 못 봤죠. 사실 ARO를 늘리는 방법은 LOI를 진행하면 가장 빨라요. LOI를 진행하는 그분은 ARO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 3개, 4개를 늘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LOI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LOI 안에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ARO를 많이 늘리고 싶어요. 매달 ARO 목표를 가지는 것 사실 레버리지와는 먼 목표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0이 안정화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다면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네,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뉴스킨의 레버리지는 완벽하게 리드 영역이거든요. 리드 영역이라고 하면 파트너를 후원하는 거니까 LOI가 존재하지 않는 리드라는 건 없고 레버리지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네. 그래서 리드를 잘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LOI를 많이 넣는 건데 리드를 LOI가 만들어져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어. 그리고 다시 내가 리드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그냥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필독서들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죠. 왜 리더가 되어야 되냐? 그룹 리더를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리더를 중심으로 돈이 벌리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지 않고 뉴스킨으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리더가 되는 법을 깨닫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할 때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좀 정리를 하니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사실 이거는 나혜서 사장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었거든요.
나혜서 사장님이 쉐어 사업자, 빌드 사업자, 리드 사업자라고 분류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강의 제목은 지금은 리드 시대라는 제목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리드 해야 되는데, 나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올 한 해인데, 그때 내가 사업자인데 쉐어 사업자인지, 내가 빌드 사업자인지, 리드 사업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박상용 사장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깨달을 수 있었는데 박상용 사장님은 진짜 꿈에 미쳐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꿈에 미쳐 있는 리더가 있어요. 하지만 2,000집에 꽂혀 있는 사업자는 쉐어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만집이에 꽂혀 있는 사람, 난 만집이만 하면 돼. 만집이가 다야라고 생각하는 건 빌드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이 만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만집이 안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OI를 품은 만집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나는 만집이에서 한 달에 400에서 500 벌면 좋아라고 하는 것, 그냥 1차원적인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00집에 꽂힌 사업자인지 만집에 꽂힌 사업자인지 꿈에 미쳐 있는 리더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다. 레버리지 핵심 키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뉴스킨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돈 많이 버는 뉴스킨을 하고 싶은 분은 레버리지보다는 빌드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인생을 바꾸는 뉴스킨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레버리지의 뜻을 빨리 이해하시고 내가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를 네, 같이 공유하고 싶고 네, BR 2000의 기회가 지금 6월로서 상반기가 끝나는 달이죠. 올해 2000의 기회가 되면서 1억 보상을 보면서 우리가 1억을 벌어보자라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상반기가 끝났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고 지금 마음먹어 하반기를 멋지게 준비한다면 아직 괌의 기회도 존재하고 괌 너머의 기회, 내 파트너와 같이 괌을 갈 기회도 아직은 존재하고 기회가 없는 것이 슬픈 것이지 기회가 존재한다는 건 언제나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BR 2000의 기회에서 나의 리버리지는 LOI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에 새기고 또 6월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스카이팀이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